노래내기둘 여름 특집 노드린 서머. 안녕하십니까. 노래하기들의 랄랄랄라 라기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훈진입니다. 해수욕장마다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수면에 부표와 라인을 설치해두는데 거기를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수욕객이나 서퍼들은 이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왜? 방심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러고 보면 사람 사이에서도 이 안전 라인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인 간에 거짓말하지 않기, 그럼요. 부부 간에 서로 집안 흉보지 않기, 친구 간에 동거래하지 않기, 뭐 이런 것들요. 네, 바다에서든 사람 사이에서든 에. 안전선 잘 지키기. 에헤. 특히 요즘같이 더울 때일수록 선 넘지 않고 에헤. 선선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는 라인이 없습니다. 네.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노래내기둘 여름 특집 방송 노드린 서머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막 이래. 어떻게 올여름 난 너무 바쁜데 그 어디라도 꼼짝하지 못할 것 같아. 수평선 하늘 닿은 푸른 바다가 너와 날 부르고 있는데 난 정말 괜찮아. 이 도시라 해도 저 높은 빌딩 아래라도 너만 있다면 시원한 팥빙수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가로수 그늘 아래 너와 함께 걸으면 그 어떤 해변가도 부럽지 않아. 넌 나의 바다야, 넌 나의 파도야. 네 품에 안기면 내 안에 파도 소리가 들려. 무더운 이 여름 복잡한 세상을 잠시 다 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넌 나의 숲이야, 넌 나의 나무야. 네 곁에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느껴져. 모두가 떠나가 버린 한적한 도시에 남아 너와 나 사랑을 나눠. Come on, yo, 넌내 삶의 원력소. 너와 난 우리들이 음스 널 두고 떠나갈 리 없어. 아무리 세계일 줄 알아도 그리 없이 의미 없어. OG 너만 있으면 돼. 난 여기 너가 있어주면 난 OG. 한국방 가운데다 뚝 하고 떨어져 있어도 다 괜찮아. 어느새 이 도시에 밤이 내리면 난 너의 곁에 한 손 가득 팝콘을 들고 무서운 영화 한 편 함께 즐길 수 있다면 행복한 밤이야. 놀란 척 네 어깨에 얼굴을 꼭 묻으면 이 밤은 천국보다 아름다운 걸. 넌 나의 바다야, 넌 나의 파도야. 네 품에 안기면 내 안에 파도 소리가 들려. 무더운 이 여름 복잡한 세상을 잠시 다 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넌 나의 숲이야, 넌 나의 나무야. 네 곁에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느껴져. 모두가 떠나가 버린 한적한 도시에 남아 너와 나 사랑을 나눠. 가슴이 네 가슴 벅차오르나 난 나라고 하늘 위로 어쩔 줄 몰라. 오직 그대만 나의 곁에 있어주면 돼.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어디든 난 행복할 말이고 거야. 말은 넌 아무도 좋아지든
브라운 아이드 걸스 오아시스였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예. 선을 잘 지키기. 그래서 선선한 여름 보내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오프닝 내용 주겠어요. 여름에 습기 많고 후덥지근하고 그러면은 앞에서 또 막 아우 막 부추기고 올라오게 하면은 아우 못 참죠.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싫어하는 예.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리적인 온도도 온도인데 좀 거리를 두고. 마음의 온도는 올리지 맙시다. 네네. 예. 안 그래도 힘든데 그죠? 그렇죠. 예. 자, 시원한 여름, 청량한 여름을 위해 준비한 노래내기도 여름 특집 노드린 썸머 목요일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광고 좀 들을게요. 아빠 치킨 먹고 싶은데요. 아, 나는 똥집 먹고 싶은데. 그러면 똥꼬치킨 시키주지요. 쫄깃한 똥집과 바삭한 치킨. 똥꼬치킨 시키주지요. 치킨도 맛있고 똥집도 맛있고. 똥꼬치킨 시키주지요. 여보, 똥집도 시키고 치킨도 시켰는데 이 가격 맞나? 똥꼬치킨. 울산 산업의 중심 울주군을 주목하라. 부산, 울산, 경남 산업물류의 중심이 될 공영개발 산업단지. 맞춤형 기업 지원과 금융 지원 정책으로 부울경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친환경 산업단지. 울주군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박나래입니다. 다른 거는 다 브랜드 따지면서 인테리어도 브랜드를 따져보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저 박나래가 말하는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자, 콜미 185504 빨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나에게 가까운 금융? 어디서나 함께 해야 맞지 골목 상권 지켜줘야 맞지 밝은 미래 키워줘야 맞지 이래야 MG 금융을 더 가까이. MG 새마을 금고. 듀얼 쿨링 시스템으로 밑에서 샤, 위에서 샤. 2배 더 시원하고 2배 더 쾌적하게.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를 이퀴녹스로 날려버리다. 세상의 시원함을 뛰어넘다. 트랙스타 이퀴녹스 5. 트랙스타.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태원입니다. 요즘 가구 어디서 살지 고민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부산 좌천동 에몬스 가구가 있습니다. 부산 좌천동 에몬스 가구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생활이 드라마가 됩니다. 이리 가구 저리 가구 하지 마시고 좌천동 에몬스 가구와 함께 하십시오. 좌천동 에몬스 가구 좋아요. 강안리에서 해운대까지 만원입니다. 서면에서 남천동까지 만원이죠. 아따, 남포동에서 부산역까지 대리비 만원. 헐, 헐터. 부산 어딜 가든 초특가 카카오티로 대리 타자. 지금 카카오티 앱 다운받으세요. 카카오티 대리. 노래 하나 기둘 여름 특집 2020 노드린 썸머. 노들이 작정하고 준비한 폭포수 같은 여름 특집 2020 노드린 썸머가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 7월의 중심에서 펼쳐집니다. 7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100% 공포 실화 뒤돌아보지 마로 더위 사냥에 나서고요. 이어서 24일에는 노들 가왕들의 화려한 외출 한국만 판다 상반기 결선이 함께합니다. 노래 하나 기둘 여름 특집 2020 노드린 썸머. 노드린 썸머와 함께 이 여름 꽁꽁 얼려버리자고요.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생존 수영의 선두주자 망고키즈 수영장, 화명본점, 사직점, 남천점, 정관신도시점이 함께합니다.
시크릿 별빛 달빛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2부 이 시간부터 네. 노래하는 기둘 여름 특집 노드린 썸머 2020 뒤돌아보지마가 마지막 편이 시작됩니다. 벌써 세상에 앞서 12편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4편까지. 2부 그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의 여름 이야기와 여러분들의 여름 신청곡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소개 좀 갈게요. 커피는 051 아이가 카페 051에서 상품권, 소갈비도 무릎 꿇게 한 마당수 돼지갈비에서 식사권, 숯불맛 원조 고추장 바비큐 무반나 촌닭에서 상품권, 기름기를 쫙 빼고 맛은 더한 옥구닭에서 상품권,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프리미엄 헤어살롱 마노드 제이미에서 상품권, 5월 국내산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에서 상품권,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해운대 키자니아 부산에서 2인 가족 초대권, 불타는 막창 열받은 삼겹 불막 열삼에서 식사권, 통영가면 여기 꼭 가야지 스릴 만점 통영 어드벤처 타워에서 이용권, 맛있당 즐겁당 땅땅 치킨에서 상품권, 오직 참나무에서만 재배한 철마 김영철 표고버섯에서 표고버섯 세트 드릴게요.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40년 전통 바삭한 맛 지도표 성경김에서 만든 3번 구운 김밥김, 맛의 신세계 훈연양다리 이도춘양에서 드리는 양고기 식사권, 전통주와 한우 돼지갈비가 맛있는 유광상의 부잣집에서 외식 상품권, 서면 1번가 대시양 스튜디오 옆 사우스 반데코 호텔에서 스위트룸 숙박권 드릴게요. 그리고 오제 마법사 도로시와 함께 떠나는 살아있는 동화여행, 동화 속 배경을 전시 체험으로 즐기고 재미있는 이벤트 공연까지 만나볼 수 있는 2020 오즈 오버 더 레인보우 8월 30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함께합니다. 부산 수영구에 살고 있는 32살 서정직이라고 합니다. 제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일단 제 여자친구와 같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와 함께 지금 강원도 여행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를 소개를 좀 하자면 이름은 연유라고 하고요. 그 팥빙수에 넣어 먹는 그 연유라고 하고, 하얀 색깔 치와와 2살이 이제 곧 되고 있어요. 이 친구와 함께 뭐 근방에 있는 뭐 강아지 운동장이나 강아지 카페라든가 뭐 이런 데 많이 다니고는 있지만 여행을 아직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해외 여행이라든가 뭐 제주도 여행은 조금 힘들 수는 있을지 몰라서 일단 강원도에 이제 애견 동반 여행을 좀 가보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애견과 함께 묵을 수 있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뭐 펜션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이제 같이 가능한 곳이 많았는데 호텔은 잘 없어가지고 그래도 좀 좋은 데서 좀 묵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찾아보니까 동반 가능한 호텔이 있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애견을 동반해서 갈 수 있는 또 맛집들도 꽤나 많이 있었고, 그중에 지금 찾아놓은 거는 대게집인데 그 주인분께서도 또 강아지를 또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 또 방문할 예정이고, 제일 지금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이제 해수욕장인데 저희 반려견이 연유와 그 여자친구와 함께 이렇게 추억을 좀 쌓을 수 있는 이렇게 해수욕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신청곡은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신청할게요. 신나는 여름 휴가 보내세요. 인디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상대들과 떠나네요. 네네. 그래서 그 목소리에 설렘이 느껴지세요. 그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반려동물, 사랑하는 반려동물인이었습니다. 예. 네네. 그러게요. 뭐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강아지와 함께 또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천국에 강아지들이 뛰어놀지 않는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닐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네. 사랑을 받는 것도 받는 건데 주는 것 또한 그쵸.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그 사랑하는 강아지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좋은 여름 휴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탁해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연엄마 부탁해. 아이고. 여름
않나요 그대를 가질 수 있다면 담배라도 끊겠어요 Wow baby 밤바다에 반짝이는 하늘의 별빛 흔들리는 파도의 노랫소리 그대를 느끼고 싶어 Oh beautiful lady 조금만 더 기다려 이대로 나를 떠나지 마요 아직 사랑하기 전엔 헤어지면 안 돼요 그대 사는 곳 어디인지 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장 안 한 그대 얼굴을 만져보고 싶어 새하얀 모래 위에 단둘이 앉아 투명한 그대 눈을 바라봐요 무릎에 머리 기대고 반짝이는 저 바다의 사랑의 물결 지루하게 기다렸던 summer vacation 기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나를 떠나가지 마요 Wow baby 한여름의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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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dise 모래 위에 적어본 그대 이름 주말에 다시 만나면 함께 있어줘요 긴 머리에 눈이 부신 그대가 좋아 나에 대해 정말 알고 싶지 않나요 그대를 가질 수 있다면 담배라도 끊겠어요 Oh baby 밤바다에 반짝이는 하늘의 별빛 흔들리는 파도의 노랫소리 그대를 느끼고 싶어 Oh beautiful lady 당감동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요즘에 빠져 있는 게 있는데 등산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명산들을 다 타고 싶은 게 저의 하나의 버킷리스트인데 건강에 관련해서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등산을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동네 뒷산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힘든데 이제 올라갔을 때 느끼는 와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뭔가 이 뷰 다른 카페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을 올라갔을 때 그 도시락을 싸들고 올라가서 그 뷰를 바라봤을 때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또 등산에 홀릭을 해가지고 지금 부산에 있는 웬만한 산들을 제가 다 타봤거든요. 제일 좋았던 산은 영도에 있는데 복례산을 갔어요. 지금 날씨가 좀 덥잖아요.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이제 올라갔어요. 그 뷰가 와 바다 뷰가 이제 부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뷰거든요. 계속 여러 명들 데려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친구들이 너무 좋다고. 앞으로의 소망 계획은 건강하게 살자. 끝으로 신청곡은 악동 뮤지션의 달 신청할게요. 와우 등산에 푹 빠지셨다고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골라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늦게 자기의 취미를 발견하신 분들은 내가 왜 이 좋은 걸 네네. 근데 이 좋은 걸 찾았어요. 그렇죠. 네. 축하드려요. 이제 찾은 것도 그렇죠. 100대 명산 버킷리스트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힘들지도 않은 버킷리스트잖아요. 조금만 노력하고 애쓰면 되는 버킷리스트니까 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바라겠고, 거고 내가 예. 잘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올 여름에도 네. 예, 산 타시면서 이야. 큰 행복감 많이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악동 뮤지션 달 잠시 후 2부 2020 뒤돌아보지 마로 다시 옵니다. 유난히 밝은 달 거대한 원형
속에 보이는 너의 미소 샤워하고 걸쳐두른 샤워 가운 베란다로 나와 자막 없이 밤하늘 보고 번역 없는 바람 소리를 듣지 눈물이 고이네 슬퍼서 달이 너무 슬퍼서 비가 오면 좋겠어 오늘 밤엔 유난히 밝은 달 거대한 원형 속에 보이는 너의 미소 나도 살짝 웃어 보이면 저 달의 빛을 가 적당히 습한 공기가 너의 손길 같아 심야 깊은 밤에 온기가 너의 말투 같아 귀 기울이면 눈물이 고이네 슬퍼서 달이 너무 슬퍼서 네가 오면 좋겠어 오늘 밤엔 유난히 밝은 달 거대한 원형 속에 보이는 너의 미소 나도 살짝 웃어 보이면 저 달의 빛을 가 유난히 밝은 달 우리가 유일하게 공유하는 것 아직도 나도 살짝 웃어 보이면 샤워하고 걸쳐두는 네 향기 난 오늘도 달 햇밤 인사를 건네 금속어로 소리 없이 느낀 난 오늘도 달 햇밤 인사를 건네 샤워하고 걸쳐두는 네 향기 난 오늘도 달 햇밤 인사를 건네 금속어로 소리 없이 느낀 난 오늘도 달 햇밤 인사를 건네 샤워하고 라디오 성은진의 노래 하나 얘기들. 자, 2020 여름 특집 노드린 썸머 뒤돌아보지마. 네. 그 마지막 편이 시작되려 합니다. 그 어제 그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할 때 읽을 때마다 굉장히 무섭기도 했고 아 이거 또 어떻게 또 내일 또 어떻게 이거 소개하지 했는데 또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니 또 시험섭섭하네요. 그쵸. 이게 또 빨라요, 그쵸. 하루하루 이렇게 전해드리다 보니까. 예. 오늘도 두 분 함께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박철구 아나운서 그리고 김윤미 씨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윤미 씨한테 좀 미안한 특집이네요. 왜요? 읽으면서 계속 무서워해서. 아니요, 조금. 아니 진짜 예. 무서운 소리랑 소리. 내용들을 예, 계속 예, 예.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예.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요. 윤미 씨 어떻게 한동안 그거 되게 하드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사소한 거에서 의미 부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 네. 경찰청에서 CCTV가 100개가 넘는데 갑자기 팍팍 꺼지고 팍팍 켜질 때가 있어요. 아, 그리고 진짜? CCTV 통해서 비둘기나 이런 새들이 앉아있을 때가 있는데 계속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하. 네, 그럴 때 의미부여가 된다. 그쵸. 예. 아, 왜 나를 쳐다보지? 괜히 진짜 모든 윤미 씨한테 거에 미안하네요. 공포스러워. 네. 특집 끝나면 밥 한번 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만큼 무섭다 이거죠. 기력이 많이 세해졌으니까 보양식으로다가 우리 네.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걸로 하고. 네네. 아, 그래도 덕분에 정말 좀 시원해지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함께 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진짜 마음 여름 건강,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철교 씨랑 윤미 씨에게도 굉장히 큰 경험이 될 거예요.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뭐 방송적인 경험이 아니고 나가서 또 사생활 우리가 또 실생활 하다 보면 방송인들한테 또 기대하는 기대치들이 있거든요. 네. 이 가운데 무서운 이야기 3-4개만 딱 내 이야기 만들어 가지고 딱 털어주면 게임 오바지 뭐. 이 정도로. 무서운 얘기 해줄까요? 사이 적당히 붙여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 MSG 조금만 쳐서. 그렇죠, 그렇죠. 예. 자, 하지만 이미 이 오늘 읽어드릴 사연, 여태까지 함께했던 사연들은 다 완성형의 사연입니다. 네네, 맞아요. 대단한 그 사연들. 오늘도 제가 먼저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명현 씨가 주신 악몽이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제목부터가 셉니다, 제목부터. 자, 가보죠. 재작년 겨울부터 친구 민철이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악몽을 꾸기 시작한 그날 잠에서 깬 민철이는 눈을 떴는데 눈앞이 캄캄했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왜 안 보여? 민철이는 너무 겁이 나서 두 손으로 눈을 비비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몸이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소리라도 내보려고 용을 썼고 다행히 소리가 나와 비명을 지르려는데 바로 옆에서 다른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이는 너무 무서워서 살려주세요. 조용해. 그리고는 온몸이 뜨거운 느낌과 함께 정신을 잃었습니다. 가위에 눌렸다 보다 하고 전날 밤 무서웠던 기억은 있고 마냥 그냥 신기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악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계속 악몽에 시달리니까 찜질방에 가서도 자고 친구 집에 가서도 자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철이의 친구 창수가 집에 놀러 가게 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민철이는 악몽에 시달렸고 비명을 지르며 깨자 창수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실 창수도 보통 아이들과는 다르게 기이한 경험을 많이 한 친구여서 민철이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민철아, 그때 내가 이상한 일 많이 생길 때 도와준 아주머니 있다 이가. 그거 한번 가봐라. 니 무슨 문제 있는갑다. 다음날 민철이는 창수와 함께 도로가 근처에 있는 예전에 창수가 찾아갔다는 점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점집이 안 보입니다. 이상하네. 이 근처였는데 그때 주차를 여기다 어디지? 그러다가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어이 젊은 양반 혹시 그 집 찾는가? 그 보살님 찾아온 거 아닌가? 예, 그 아주머니 맞아요. 그 파란 대문집요. 아따 그 보살이 용하긴 용했지. 헛걸음 하지 말고 돌아들 가시게나. 신기가 다 돼서 막 접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찾지 말고 빨리 가. 그 아저씨의 말에 두 친구는 아쉬움을 남기며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등 뒤로 아따 저 친구가 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릴 뻔네. 가서 빌든 뭐 어쩌든 한번 해보시게. 민철이는 아저씨의 말을 흘려들었지만 경험이 있던 창수는 민철이에게 자꾸 뭘 건드렸냐고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야 그럼 그 아저씨도 이 동네가 그 점집이 많은 동네인가 보네. 아니면 또 이분이 뭔가를 알 수도 있고. 그런가? 그렇게 민철이는 한참 생각에 잠겼고 아무리 생각해도 뭘 만졌던 기억?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만졌던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어김없이 악몽을 꿉니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날은 가위를 눌렸었고 누군가 또 귀에 대고 기억 안 나나? 기억 안 나? 이후 민철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점집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유명하다는 절에도 가보고 하지만 하나같이 별 소용이 없었어요. 친구들의 걱정은 더해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니 그때 우리 신호산에 등산 갔을 때 기억하나? 내가 방금 기억난 거 그때 그 비행기 사고 때문에 쌓아놓은 위령탑 있잖아. 그게 와. 내 그거 안 건드렸다. 아니 들어봐봐. 내가 그때 봤는데 니 그거다가 절한다고 니도 돌멩이 하나 올렸다 아이가. 그때 니 돌멩이 올리면서 다른 돌멩이 떨어진 거 기억 안 나나? 그 떨어진 돌멩이를 발로 주차가 난리뿐다 아이가. 그날 바로 친구들은 신호산으로 향했고 두말 없이 그 위령탑을 쌓아놓은 곳으로 올랐답니다. 위령탑 위에 선 친구들은 각자 뭔지 모를 분위기에 묵념을 했고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민철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더니 또 돌변에서는 이거 그냥 내가 여기서 일을 취하지. 이 괴로운 게 끝이 나지 내한테 와 그러나.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등산객 아저씨 한 분이 우리 친구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아이고야 내 산에 와갖고 돌탑 무너뜨리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봤어도 그런 것 때문에 해코지 당한다는 얘기는 내 못 들어봤는데. 어허. 그리고는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랍니다. 가방에서 나온 건 술병. 친구들은 멀뚱멀뚱 쳐다봤고 등산객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술병을 다 오픈하더니 돌탑에 부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은 이거 먹고 우리 딸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갈까 싶었는데 정아 아빠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나? 그러더니 갑자기 아저씨가 돌탑을 부둥켜 안고 막 우셨습니다. 그때 민철이가 평소 알던 사람처럼 다가가 아저씨의 등을 두드렸고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아저씨는 신호산에서 일어났던 사고의 유족이었고 사고 이후 이따금씩 따님이 보고 싶어 산에 올라 위령탑 앞에서 한참을 보내시다 가시곤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극심한 우울증에 안 좋은 생각까지 하고 산에 올랐는데 민철이와 우리 친구들을 만난 거죠. 이것도 인연인지 친구들과 아저씨는 같이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저씨께서는 민철이의 사연을 들으시곤 우리 딸도 그렇게 힘들었을까? 아저씨를 달래는 건 민철이 담당이었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술자리는 가게가 문 닫을 때까지 이어졌고 바로 옆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민철이는 어김없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눈이 또 너무나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비명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깬 민철이에게 민철이가 가위에 눌렸을 당시의 이야기를 친구들이 해주었습니다. 악몽으로 힘들어하는 민철이를 부둥켜 하는 아저씨가 본인의 따님 이름을 부르며 정아야 이 친구 좀 도와주라. 이 친구 좀 살리주라 정아야. 그리고 거짓말처럼 민철이는 평온한 표정으로 바뀌었고 다시 잠에 들었던 거죠. 그날 숙취를 뒤로하고 친구들과 아저씨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민철이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이 같은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하고 짐작을 해서 그 아저씨는 따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예. 얼마 뒤 민철이가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창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창수야 나랑 산에 좀 같이 가자. 힘이 없어가 혼자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날 시간 되는 친구들과 민철이는 다시 신어산에 오릅니다. 위령탑 쪽에 도착을 했고 민철이는 아무 말 없이 위령탑 앞에 앉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냥 묵묵히 기다렸고 시간이 좀 지나자 저 밑에서 그때 만났던 그 아저씨가 올라옵니다. 근데 아저씨 행색이 말이 아니고 친구들을 보자 흠칫 놀라시더니 뭔가 체념한 듯 민철이 앞으로 오더랍니다. 그리고 민철이가 아저씨 정이가 아저씨 올 거라고 했어요. 내려가요. 왜 그래요 아저씨? 민철이는 아저씨의 손을 꼭 잡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 산자락의 술집에 들어간 친구들과 아저씨는 또 날을 샜다고 해요. 다음날 날이 밝아 민철이는 아저씨의 전화번호를 물어 폰에 저장하고 헤어졌습니다. 민철이와 아저씨는 이따금씩 만나 술 한잔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민철이는 지금도 악몽을 꾸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악몽을 꾸는 중간에 누군가가 지켜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누군가가 아저씨의 딸 정이었던 거죠. 실제로 한 번은 꿈속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민철이는 살려달란 말도 못하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그 여성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찢어버릴 거야. 라는 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요. 이런 여성의 목소리와 동시에 악몽이 끝나고 잠에서 깬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악몽은 계속 이어졌지만 누군가가 악몽에서 깨게 해주거나 악몽을 꾸는데도 안심이 되고 해서 민철이는 그게 정이, 즉 아저씨의 따님일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바쁘지 않으면 애써 아저씨께 연락하고 만난다고 합니다. 민철이가 아저씨를 산에서 기다렸던 그날은 꿈속에서 정희 씨가 나타나서 저희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빠를 좀 살려달라며 꿈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에 왠지 아저씨가 생각나서 산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만났구나 그날. 아, 그래서 그날 만난 거구나. 민철이가 지금도 꾸고 있는 악몽이 정말 유령탑의 돌멩이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어진 아저씨와의 인연이 두 명의 목숨을 살린 것인지. 자, 단 하나의 무심코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두 조심합시다. 라는 내용. 우리 이명현 씨. 이명현 씨는 경련으로 계속 이러한 장문의 사연을 저희한테 보냅니다. 네. 작년에 한 해 쉬고 재작년에 보내고. 네. 경련으로. 경련으로. 재작년에 한 번 쉬고 재작년에 보내고 경련으로 이렇게 장문의 내용을 보내는데 굉장히 달필이세요. 네. 근데 악몽하면 단편적으로 저도 뭐 악몽 한 번씩 꾸죠. 근데 이게 이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이어지게 또 악몽을 꾸시네요. 신호산에 아주 오래전에 뭐 오래전이라면 오래전이고 가깝다면 가까운데 아주 큰 사고가 있었던 그 산이기도 했죠.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서 그날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사연이었고요. 네. 자, 일단 저희 음악을 한 곡 들어야 되나요? 네네. 음악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사연인데 너무 빠져 읽었네. 내가 창수인지 민철인지 모르겠네 진짜.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미루고
여보세요. 접대 국내산 김치 뭐냐고. 참가득 김치. 맛있는 건 알아갖고. 그래,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인자는 너가 직접 주문해라.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한번 먹어보면 못 빠져나와. 검색창에서 참가득 김치를 치보세요. 엄마야, 맛있겠다. 나에게 가까운 금융? 어디서나 함께 해야 맞지. 골목 상권 지켜줘야 맞지. 밝은 미래 키워줘야 맞지. 이래야 MG. 금융을 더 가까이. MG 새마을 금고.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번거로우셨죠? 필터가 배송되었습니다. 쿠쿠 인스퓨어는 필터가 집으로 오니까 교체도 살균도 간편하게 셀프 케어. 방문 관리 필요 없는 셀프 직수.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누군가에겐 40분, 당신에겐 단 10분. 부산이 빨라진다. 만덕에서 센텀까지 막힘없이 관통하라. 시속 60km 이상으로 10분대 통과. 국내 최초 전차량 통행. 대심도 지하차도. 부산의 교통혁명이 시작된다. 내부순환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하나, 둘, 셋, 넷. 놀고 싶어, 놀고 싶어. 매일매일 놀고 싶어.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캠핑을 가자. 텐트를 치고 고기도 굽고 밤하늘 보면서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보자. 쉬고 싶어, 쉬고 싶어. 매일매일 쉬고 싶어.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캠핑을 가자. 멍하니 앉아. 커피도 한 잔. 여유를 가지고 조금 숨을 쉬며 느껴보자. 날 너무 못살게 굴었어. 이젠 날 좀 돌아보면서 칭찬도 해줄 거야. 난 몰랐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천천히 천천히 예전에 네 말대로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웃는 내가 보고 싶어. 어떡해, 나 어떡해. 이진아 캠핑을 가자였고요. 1, 2부 끝곡 마지막 곡은 바빠서 개코의 목소리로 함께하도록 네. 하겠고요. 저희 3부 돌아와서 계속해서 2020 뒤돌아보지만 사연 이어드릴게요. 그래요. 널 만나기 위해 핑계를 대던 때는 오로지 난 사랑만이 전부였어. 안 보기 위해 온갖 이유를 대는 지금 하루에 두세 번 한 번만이 전부가 됐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미운 정과 미움만 반반씩 섞여 있고 서로 변명만 해.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란다면서 아플 땐 딴청을 하며 가식적인 걱정만 해.
24시간이 모자란 때도 내 미래와 꿈과 침대 옆엔 항상 네가 있었네. 이제 꿈은 희미하고 권태만이 새기지 터 매일이 화려한 축제였었는데 지금 난 너에게 재미없고 착한 사람인가봐. 욕심만 많아서 놀라주지 못해. 사실 난 나쁜 놈이었던 거고 바빠서 우리 이별할 시간도 난 못 준다고 해. 언젠가부터 우린 바쁜 게 이별의 이유가 됐어. 언젠가부터 지금 바빠서만 계속 반복해. 날 만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대며 난 일 빼려고 애썼고 날 보기 위해 온갖 이유 대며 지금 집 앞이라면 나오라고 뗐었고 사랑을 해도 넘쳐 흘러서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어서 난 눈을 감고 난 후에도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는 중일 거라 믿었어. 근데 이젠 바빠서 날씨가 좀 나빠서 저 가만히 맡겨서 빨리 다시 가봐야 해서 너는 바쁘다고 연락 안 되면서 나랑 있을 때는 답장해야 해서 하루 종일 바빠 사랑한다면서. 언젠가부터 우린 바쁜 게 이별의 이유가 됐어. 언젠가부터 지금 바빠서만 계속 반복해. 일이 많아서 한동안 집을 비울 거야. 그동안 내게 집엔 우리 아닌 너만 남을 거야. 아마 어딘가에 남은 것이 있을 텐데 미련 없이 다 버려도 돼. 난 어차피 모를 거야. 너 없으면 죽겠단 농담과 채우기에 바빴던 공간 나. 다른 줄 알았던 우리도 평범했고 마지막은 똑같아. 언젠가부터 우린 바쁜 게 이별의 이유가 됐어. 언젠가부터 지금 바빠서만 계속 반복해. 이상해 마음이 복잡해. 더 가면 꼭 비가 필요해. 사실 이상하게 네가 자꾸 생각나. 별거 아닌 놈인데 말야. 왜 멍하게 있는 거야. 설마 널 좋아하나. 따라따따 날 모르겠어. 자존심 강한 내가 변했다고 놀리지 말아요. 마치 익스프레스처럼 달려가. 이건 위험하잖아요. 궁금해져 네가 내 앞에 이 사람이 지금의 이 느낌을 껴안은 채 달려가 볼게. No excuse. 그 백을 타고 이상해 마음이 복잡해. 더 강한 커피가 필요해. 비슷한 누군가를 보면 네가 생각나. 별거 아닌 놈인데 말야. 운명이라면 좀 우스워. 설레임은 인정해. 따라따따 날 모르겠어. 자존심 강한 내가 변했다고
소녀시대 익스프레스 999 함께 하셨습니다. 광고 좀 듣고 와서 네. 2020 되돌아보지마 마지막 날 두 번째 사연 바로 이어집니다. 박나래입니다. 다른 거는 다 브랜드 따지면서 인테리어도 브랜드를 따져보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저 박나래가 말하는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자, 콜미 185504 빨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창업 장사 잘 되는 아이템으로 한판 붙자. 불막 열쌈 1인 주방 시스템, 신들린 메뉴 구성까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장사도 해본 사람이 불막 열쌈을 찾는다. 불타는 막창, 열받은 삼겹, 불막 열쌈. 가맹문의 1588-9376. 아빠 치킨 먹고 싶은데요. 나는 똥집 먹고 싶은데. 그러면 똥꼬치킨 시키주지요. 쫄깃한 똥집과 바삭한 치킨. 똥꼬치킨 시키주지요. 치킨도 맛있고 똥집도 맛있고. 여보, 이래 맨날 먹을 거면 그만 차리는 게 낫겠다. 가맹점 문의 1522-2583. 똥꼬치킨.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번거로우셨죠? 필터가 배송되었습니다. 쿠쿠 인스퓨어는 필터가 집으로 오니까 교체도 살균도 간편하게 셀프 케어. 방문 관리 필요 없는 셀프 직수.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나에게 가까운 금융? 어디서나 함께 해야 맞지. 골목 상권 지켜줘야 맞지. 밝은 미래 키워줘야 맞지. 이래야 MG. 금융을 더 가까이. MG 새마을 금고. 여보세요. 접대 국내산 김치 뭐냐고. 참가득 김치. 맛있는 건 알아갖고. 그래,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인자는 너가 직접 주문해라.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한번 먹어보면 뭐 빠져나와. 검색창에서 참가득 김치를 치보세요. 어머야,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태원입니다. 요즘 가구 어디서 살지 고민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부산 좌천동 에몬스 가구가 있습니다. 부산 좌천동 에몬스 가구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생활이 드라마가 됩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지 마시고 좌천동 에몬스 가구와 함께 하십시오. 좌천동 에몬스 가구 좋아요. 노래 하나의 기둘 여름 특집 2020 노드린 썸머. 노들이 작정하고 준비한 폭포수 같은 여름 특집 2020 노드린 썸머가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 7월의 중심에서 펼쳐집니다. 7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100% 공포실화 뒤돌아보지마로 더위 사냥에 나서고요. 이어서 24일에는 노들 가왕들의 화려한 외출, 항공권 판다 상반기 결선이 함께합니다. 노래 하나의 기둘 여름 특집 2020 노드린 썸머. 노드린 썸머와 함께 이 여름을 꽁꽁 얼려버리자고요.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유아 수영의 선두주자 망고키즈 수영장, 화명본점, 사직점, 남천점, 정관신도시점이 함께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은진씨 시작이네요. 자, 제가 전해드리고요. 김민수씨가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그래요. 네. 저의 고향은 창녕의 작은 마을입니다. 제가 또 창녕 성가잖아요. 창녕. 창녕에서 초등학교까지 있다가 가족들과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때는 아주 추운 겨울.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가족들이랑 큰 아버지 댁이 있는 창녕으로 갔죠. 일찍이 점심쯤 도착을 해서 가족들과 같이 제사 준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준비를 하고 시간이 흘러 저녁 7시,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제사는 저희 집안에서는 자정에 꼭 지내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저는 시간도 때울 겸 읍내 근처로 나왔습니다. 슈퍼 건물 2층에 당구장이 보이더라고요. 당구장에 가서 당구나 한 게임 치고 시간이나 때우면 되겠다. 당구장은 당구대가 4개가 있는 아주 작은 당구장이고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만석이었어요. 저기 사장님, 당구 한 게임 하실 분 계신가요? 보자, 지금은 안 되고 좀 기다리셔야 되겠는데 좀 기다리세요. 하며 사장님도 다시 치고 계시던 당구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전 기다리기로 하고 옆에 자리에 앉았죠. 시간이 30분쯤 지났을까요? 기다리기 좀 지루하고 해서 사장님 저 다음에 오겠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 가지? 오락실 같은 데 없나? 하며 2층에서 1층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지하에 만화방이라는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저는 만화방에서 시간을 때우자 싶어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한 바퀴 돌아보는데 만화방이 진짜 오래된 만화방인 듯 했습니다. 소파도 완전 옛날 거고 석유 난로도 있고 저기 반대편에 앉아 계신 사장님도 연세가 좀 많으신 할아버지셨어요. 동네 자체가 오래된 동네라 그러려니 하고 책을 고르는데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오랜만이네. 잘 있었나?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왔는데 그냥 괜히 이렇게 아는 척을 하시나 보다 했습니다. 저는 다시 만화책을 골랐죠. 그런데 다 오래된 책들 뿐이고 신간이 없었습니다. 뭐고 시골이라 신간도 없네. 옛날 거나 다시 한번 보자. 그래 어릴 때 봤던 거 요거 한번 더 보자. 저는 여러 권을 골랐고 계산을 하고 구석에 있는 소파로 가서 앉아서 만화를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사장님이 할아버지 사장님이시죠. 맥주컵에 음료수 한 잔을 가져다 주시면서 이거 맛있다. 이거 마시봐라 이거.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음료수를 자세히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집에서 먹던 가루 음료수였어요. 옛날에 팔았던 그 예, 음료수구나. 가루 녹여서 먹었던. 와 아직도 위에 있네 하면서 음료수를 한 모금 들이키는데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며 어떤 아저씨가 저를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하며 주위를 보니 어두컴컴한 지하실 계단에 제가 자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분명히 만화방에 있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너무 놀라 어리둥절하고 있는 제게 아저씨가 하시는 말이 이거 2층에서 내려오는데 지하에서 소리가 들려갖고 내려왔다 아닙니까? 얼른 집에 가있어. 이거 추운 날에 여기서 자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리고 아저씨와 지하에서 올라왔는데 지하는 아무 간판도 없는 그냥 지하 창고 같은 지하였어요.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시계를 보니 시간은 벌써 밤 11시 20분경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죠. 내가 진짜 지하에서 잠을 잤나? 왜 저리 내려갔지? 저는 서둘러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할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허겁지겁 도착을 해서 제사를 지내고 새벽 1시쯤 지나서 가족들과 함께 다들 제사밥을 먹는데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큰아버지께서 그 당구장 건물의 지하 옛날에 옆집 할아버지 만화방 아이가? 니 어릴 때 그 옆집 할배가 니 이쁘다고 막 먹을 거 많이 갖다 주고 했는데 니 기억 안 나나? 순간 저는 할아버지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완전 소름이 돋았고요. 그 당시 제가 귀엽다고 맨날 과자 같은 걸 많이 주시곤 하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큰아버지께서 그 만화방도 그 할배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이어받아갖고 2년인가 하다가 없어진 지 10년도 더 됐는데 니 지금 뭔 소리 하노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전 진짜 당구장에 갔다가 내려와서 만화방을 보고 지하로 갔고 그 만화방의 분위기 그리고 특유의 냄새 무엇보다도 할아버지가 저에게 건넸던 첫마디 오랜만이네 잘 있었나. 그 할아버지의 오랜만이라는 인사와 그 음료수 모두 생생한데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그날 이야기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착각해서 창고에서 잘 수가 있나요? 와. 근데 그 3시간은 3시간 또 시간 점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고 바닥에서 그냥 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지하 내려가는 계단에서. 이것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동네에 왔고 네. 어린 시절 나를 너무나도 이뻐했던 예전에는 그분이 나를 찾아왔다? 예전에는 그 시골에 놀러 가면 동네 모든 어르신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저 부산 사는 손주 왔네. 그렇지. 네, 그렇죠, 그게, 그렇죠. 가족이죠, 가족. 그게 그냥 뭐 이렇게 와서 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오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자초지정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돼. 그래 엄마도 같이 왔나 이렇게 다 설명 안 해도 돼. 예. 너가 할매 지금 집에 가면 없을게. 나 밭에 가 있다. 자초지정 이런 거 설명 안 해. 제가 왜 왔는지 뭐 이렇게 그런 거 몰라도 돼.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얼마나 귀여워했고 정말 친손주 마냥 귀여워했던 또 이 옆집 손주였겠죠. 네네. 당시는 조금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도 지금 생각하면 좀 훈훈한 그때의 기억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사연은 윤미 씨가 준비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작해 보죠. 지은아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우리 집은 4남 3녀고 저는 막내입니다. 아버지가 50이 넘어서 저를 늦둥이로 낳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독 아버지가 어렵고 어색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아버지랑 하루에 대화하는 자체가 손꼽아서 몇 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춘기가 오고 나서부터는 필요한 대화 말고는 말을 별로 한 기억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딱히 일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최씨 아저씨라고 아버지하고 일을 같이 했던 그 아저씨 빼고는 기억이 나는 지인분도 없으세요. 나가시는 곳도 없으시고 그저 하루에 식사도 잘 하지 않으시면서 빈속에 탁주 2병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가장 역할을 하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러 나가셨습니다. 무능한 아버지는 일흔이 넘으셔서 약간의 치매를 앓다가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가까운 지인의 죽음도 겪어보지 못하고 제 인생에서 누군가의 죽음 자체가 아버지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튼 처음 겪어보는 장례 절차를 경험하여야 했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더군요.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장례사분이 관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마지막 얼굴도 한번 보시고 하세요.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까 정말 차가웠어요. 그래도 아버지라 그런지 그때는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딱히 좋은 추억도 많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 가슴 아프게 슬프고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6남매, 시집장가 다 보냈지만 저만 못 보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우리 집 안방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남겨진 엄마와 저에게 무서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관이 잠시 있던 자리에 어두운 색 TV가 올려져 있는 서랍장이 있었는데 엄마, 나는 꼭 저 서랍장이 아버지 관처럼 보인다. 아이고 진짜 별소리 다 한다. 아이고 나도 사실 이 어두운 방에 아유 괜히 그래 무섭네. 직장에서 정말 퇴근을 하고 집에 가기 싫어서 친구들이랑 매번 약속을 잡아서 늦게 돌아가면 아이고 언제 오노? 엄마가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하네. 무섭기도 하고 이거 빨리 좀 온나? 오죽했으면 그런 안방이 무서워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겨울이 되고 엄청 추운데도 엄마랑 둘이서 거실에서 전기장판을 켜고 두꺼운 소미불을 덮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흘러서 아버지의 49제를 앞두고 제 바로 위에 언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거실에 전기장판을 펴놓고 엄마랑 둘이 자고 있는데 언니는 그날
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 화장실에 갔는데 밖에서 똑똑똑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일어나 옷을 추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투명스럽게 제가 아버지 좀 이따가 들어오시죠. 문득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제가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 모양은 잘 보이지 않았고 검정색 목티에 편안한 추리닝을 입고 계셨습니다. 꿈에서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 잘 있었어 얘. 그래 잘 있지. 그 가니까 막 최씨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러네. 최씨가 그러더라야. 막내딸 시집 못 보내고 와서 섭섭하겠네라고 하시면서 평생 못 본 수줍어하는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죠. 무의식적으로 거실 한쪽에 달려있는 시계를 보니까 정각 4시였습니다.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깨면서 일어나 앉으시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꿈에서 아빠를 봤다. 뭐? 아이고 누가 아버지 왔다가 갔는갑대. 나는 막 생전 꿈에도 나오지 않는 양반이 아이고 옷이나 잘 입고 오지. 아이고 나도 어제 그 뭐 까만 목폴라 티에 뭐 보라색 그 운동복 같은 거 입고 내를 만나러 왔더라. 그래서 나도 깼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도 똑같은 그 옷을 제 꿈속에서도 입고 계셨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준비를 하면서 언니에게 언니야, 내 어제 아버지가 꿈에 나왔다. 그래 나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맨날 입던 그 목폴라에 근데 무슨 그런 색깔 추리닝이 있노? 저기 훈이 입고 있는 저 색 있지? 저 추리닝 입고 계시대. 그때 조카의 옷 색깔이 보라색이었습니다. 3명 다 아버지가 보라색 추리닝 입고 온 거죠. 꿈에서 본 거죠. 아버지는 49제 전에 우리를 만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있다가 알게 된 사실은 아버지의 친한 지인 중에 최씨 아저씨. 사실 얼굴을 제대로 뵌 적이 없는 분인데 엄마가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 정말로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만난 아버지가 한 말은 정말이었을까요? 지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끔씩 꿈에서 2번 나올 때가 더 있었는데 신기한 건 진짜 아버지가 나오는 꿈을 꾸고 일어나 시계를 보면 새벽 정각 4시인 겁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그날 일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글을 써봅니다. 참. 와, 신기하네요. 친구들이 같은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네. 보라색 트레이닝복이 흔한 색깔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생전에 좋아하셨던 색깔이죠. 이거는 이렇게 모 브랜드 모델들이나 화보 촬영할 때 입는 색깔이거든요. 패션에. 그렇죠. 패션이스타. 아버지가 조금 밝게 마지막 모습 보여드리고 맞아요. 떠나시고 싶으셨나 봐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자, 유미 씨 이렇게 3번째 사연까지 오늘 전해드렸네요. 자, 이제 음악을 한 곡 들을 텐데 이 음악은 좀 특별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여름 메시지, 여름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신청곡과 여러분들의 여름 이야기. 이 곡까지 마저 듣고 와서 오늘의 베스트 사연도, 오늘의 마지막 사연도 4부에 전해드리고 오늘의 베스트 사연도 뽑아보고 그리고 베스트 사연 4일 동안 함께했던 그 사연들 베스트 1, 2, 3를 뽑아서 에어컨, TV 그리고 건조기 가져가실 분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뽑습니까 진짜. 진짜 고민됩니다. 여러분들의 여름 이야기나 들으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동동에 사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여름하면 군대 가기 전에 친구랑 함께 갔던 무전여행이 제일 먼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의미 있는 여행을 가보자고 해서 친구랑 같이 단둘이 떠났는데, 네, 여름에 포항에서 울진까지 한번 걸어가보자 해서 걸어갔는데 그때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다시 하루 만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도 하나 딱 들고 그냥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던 시기가 아니어서 그냥 무작정 지도 따라서 그냥 걸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길을 잘못 들어서 걸을 수 없는 그런 도로로 해서 갔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서 차에 부딪힐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고, 그때 그렇게 진짜 무작정 떠난 여행이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지만 그때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서 탕수육을 먹었어요. 채 다 먹지도 못하고 네, 맛이 없더라고요. 친구랑 쓸쓸하게 고속버스 타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먹고 싶었지만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신청곡은 김동률의 출발 신청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 여러분들의 여름 이야기 또 하루에 3편씩 저희가 네네. 특집 기간에 함께 하는데, 아유. 원래는 엔딩곡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오늘은 시상식 순서가 뒤에 있어서 네네. 예, 3부 마지막에 이분은 또 무작정 떠난 그 그렇죠. 여행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아, 그때가 그립죠. 네. 김동률 출발.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떠나
백기호 성은진의 노래 하나 얘기 둘. 노드린 썸머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뒤돌아보지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막 중에 막 또 제가 장식합니다. 이 사연도 대단한 사연입니다. 네. 예. 아직까지 계속 군대 관련한 사연을 월화수 함께 했는데 네. 베스트 사연으로는 아직 못 올라오고 있어요. 군대 사연이. 맞아요. 그렇네요, 진짜. 오늘 이 사연이 이제 마지막 후보작인데. 근데 이 사연이 예. 제가 읽어봤던 이 군대 사연 중에 가장 소름이 돋습니다. 가장 오싹합니까? 네. 자꾸 본인 읽는 그 사연 봄없이 켜지 마세요. 믿어주세요. 근데 지금 오늘 사연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예. 보라색 그 추리닝 아버지 계셨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만화방 그 신호산 없었는데. 있었죠. 아. 창녕 만화방도 굉장했어요. 이 사연도. 이거 잘못하면 저 원망하실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맛깔나게 한번 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네. 제가 직업 군인으로 군 생활할 때 겪은 일입니다. 오래전 어느 겨울이었는데요. 당시 중대장 임무를 마치고 대대 인사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보통 그 사병 출신들이 많이 보내는데 처음으로 간부 맞습니다. 출신이십니다. 네. 중대장님 정도 되면은 뭔가 명예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을 때 네네. 아주 그 스스로를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허투루 이런 사연을 안 보낼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군생활했을 때 그 이야기인데 그죠? 계속 갑시다. 네. 그러니까 전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부대를 옮겼는데 춘천댐이 보이는 경치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좋은 곳이었습니다. 연말이라 정리할 업무가 많아서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시계를 보니 어느덧 12시가 다 돼갔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해야겠다 싶어서 서류를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해서 부대를 나섰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춘천댐 부근에 물 한 개가 아침 저녁이면 자욱하게 자주 낍니다. 그날도 날이 좀 흐린데다가 물 한 개가 끼더니 퇴근길이 안개로 뒤덮여서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시간도 이미 좀 늦은데다가 앞도 잘 안 보이고 천천히 운전을 하면서 춘천댐을 막 건넜을 때입니다. 갑자기 도로 앞에 묘령의 두 여인이 다급하게 손을 흔들면서 차를 막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시 춘천댐 주변에는 인가라고 한 채도 없고 차로 춘천 쪽으로 10여 분을 달리는 내내 오른쪽은 북한강이고 왼쪽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사람이 나타날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인데 두 여인의 옷차림은 얇은 원피스에 머리도 안개 때문에 젖었는지 물기름을 먹은 머릿결이더라고요. 야, 이 강원도 춘천에 겨울에 이게 얼마나 추워요, 진짜. 근데 일단 차를 세운 다음에 차에서 내려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근데 두 여인이 하는 말이 군인 아저씨, 저희가 길을 잃어서 그러는데요. 춘천 시내까지만 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인가도 없고 이미 늦은 시간에 차량도 잘 다니지 않아서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집이 강원대 후문 쪽인데 그쪽으로 가다가 내려드릴게요 그러면 하고 두 여인을 차에 태우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본 여인들의 모습은 머리는 젖었고 얼굴은 창백하다 할 정도로 하얀 데다가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북에서 온 간첩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차를 춘천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출발한 지 1분도 안 돼서 갑자기 무슨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확히 떠오르진 않는데 그 병원에서 소독을 하면 나는 냄새? 그런 알코올성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여자들이 술을 마셨나? 술 냄새 치고는 냄새가 좀 특이한데? 하면서 운전을 계속하는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참 없는 편인데 그리고 그날 크게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정신이 몽롱해지고 앞도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을 쫓기 위해서 창문을 살짝 열어서 찬바람을 쐬기 위해서 문을 내리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기 죄송한데요. 너무 추워요. 창문 좀 닫아주세요. 죄송해요. 너무 추워요. 근데 너무 졸려갖고 환기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너무 춥다고요. 창문 좀 닫아요. 근데 어이가 없어서
아니 추운 건 이야기하는데 제가 졸음이 너무 밀려왔어요. 참 하면서 룸미러를 보는데 아까는 분명 창백하리만큼 하얗고 왜소한 체격이었는데 붉은 얼굴에 도끼가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 당황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급하게 차를 몰고 춘천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때부터 뒤에서 두 여인이 계속 짜증나는 말투로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대는데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짜증난 말투가 분명했습니다. 어이도 없고 짜증도 났지만 뭔가 이상한 가운데 저는 최대한 정신을 차려서 차를 계속 몰아 소양교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소양교가 춘천댐에서 내려와서 춘천 시내로 들어가려면 꼭 건너야 하는 다리인데요. 갑자기 두 여인이 뭐라 큰 소리로 얘기를 하더니 자기네들이 소양교 앞에다가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 다리를 건너야 시내로 가는데 뜬금없이 인적 하나 없는 다리 입구에 내려다 달라고 하니 저는 기분도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이왕 잘 됐다 싶어서 소양교 진입로 앞에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뭐 여따 세워드리면 되겠어요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뭔 일이지 싶어서 한참 차 안에서 멍하니 있다가 다시 차를 출발시켜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 춘천댐의 두 여인을 생각하면서 귀신에 씌었나 하면서 며칠 동안 홀린 듯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사들 급여를 받기 위해서 춘천 시내 모 은행에 출장 업무를 나갔다가 복귀하는 인사과 선임 하사에게 제가 과장님, 춘천 때문에 며칠 전에 사고가 나서 차가 하나 빠졌는데 레카차랑 경찰차랑 와서 차 끌어올린다고 길이 막히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응? 그건 무슨 일인데 뭐 차에 사람은 괜찮고 젊은 여자 둘이 타고 있었는데 아마 사고 당시 바로 막 하늘나라로 간 것 같습니다. 순간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럼 그날 내 차에 탔던 그 여인들은 사고가 났던 그 차량의 탑승자였던 건가? 근데 내 차에는 왜 탔고 차에서 났던 그 졸음이 몰렸던 냄새는 무엇이었는지, 왜 이 여인들이 춘천 시내로 들어가는 소양교를 건너지 않고 왜 내려달라고 했던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사라진 건지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출퇴근길에 그곳을 지날 때는 항상 긴장을 하고 그 두 여인이 생각이 나서 조심조심 운전을 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1년쯤 뒤에 그 부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지만 그날 밤 춘천댐의 두 여인에 대한 의문은 가실지를 모릅니다. 25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룸미러에 보이던 그 두 여인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오늘도 룸미러예요. 룸미러. 원래 진짜 룸미러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원래는 이 클래식한 이 지나가는 여인을 뒷좌석에 태우면은 뒤로 보면 보이고 룸미러 거울로 보면 안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귀신이 거울에 안 보인다 그랬는데 이분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마지막 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꿈꾼 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참,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베스트 사연을 뽑아본 이후에 2020년 뒤돌아보지마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사연을 제가 뽑아볼게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사연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지 말자 내 말 연락도 말라 내 말 너 진짜 그대로 할 거니 그게 아닌데 이대로 끝일까봐 널 영영 잃을까봐 점점 더 맘이 불안해져 너무 슬퍼져 정이 뭔지 밉다가도 그리워 너 없인 못 살아 Give me a call, baby, baby 지금 바로 전화 줘 Give me a call, baby, baby 매일 널 기다려 사랑한다고 문자라도 남겨줘
사랑보다 무서워 지우기 힘들어 Give me your call baby baby 지금 바로 전화 줘 Give me your call baby baby 매일 널 기다려 사랑한다고 문자라도 남겨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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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울리지 마 Hold me tell me hold me 아니라고 Hold me tell me hold me 가면 안 돼 Give me your call baby baby 다시 나를 찾아줘 Give me your call baby baby 할 말이 있는 거 너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를 향해 소리쳐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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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기다릴게 다비치 파리파리였습니다. 자, 복귀 한번 해보죠. 오늘 첫 네. 번째 사연이 자, 악몽이 이어집니다. 신화산 사연.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신화산 사연.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이 자, 표지판이 없는 만화방을 내려갔는데 나중에 일어나니 그 만화방은 아예 없는 네. 창녕에서 있었던 기묘한 경험. 그리고 그렇죠. 세 번째 이야기가 네, 제목 자체가 기묘한 경험입니다. 네. 보라색 추리닝을 입으셨던 돌아가신 아버지. 보라색 추리닝을 입었던 돌아가신 아버지. 모르겠다. 야. 네 번째 사연은 춘천 때문에 두 여인. 네. 자, 어떤 사연이 오늘의 베스트 사연입니까? 바로 자, 바로 오랜만이네 잘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김민수 씨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베스트 1, 2, 3에 뽑힐 네 후보작이 지금 다 완성이 됐고요. 네. 광고 듣고 돌아와서 프리미엄 에어컨 그리고 대형 스마트 TV 네, 그리고 의류 건조기까지 가져가실 세 분, 이 네 작품 가운데에서 세 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무려 나흘 동안 이 무서운 이야기에 동참해주신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그리고 김인미 씨 너무 감사합니다. 철규 씨 이름 헷갈렸어. 연철규라고 그냥 철규 씨라고 그래요. 철규 씨, 우리 철규 아나운서 그리고 김인미 씨 너무 감사했고요. 네네. 내년 여름 특집에도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맞아요. 언제든 불러주세요. 네, 저는 사실 노드울에 처음 인사를 드린 거라서 네네네. 다음 특집 때 또 불러주시면은 전 또 열심히 달려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집 전문 아나운서 네. 박철규 아나운서였고요. 윤미 씨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아빠 치킨 먹고 싶은데요. 나는 똥집 먹고 싶은데. 그러면 똥꼬치킨 시키주지요. 쫄깃한 똥집과 바삭한 치킨. 똥꼬치킨 시키주지요. 치킨도 맛있고 똥집도 맛있고. 여보, 이래 맨날 먹을 거면 그만 차리는 게 낫겠다. 가맹 전문이 1522-2583. 똥꼬치킨. 나에게 가까운 금융? 어디서나 함께 해야 맞지 골목 상권 지켜줘야 맞지 밝은 미래 키워줘야 맞지 이래야 MG 금융을 더 가까이 MG 새마을 금고.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번거로우셨죠? 필터가 배송되었습니다. 쿠쿠 인스퓨어는 필터가 집으로 오니까 교체도 살균도 간편하게 셀프 케어. 방문 관리 필요 없는 셀프 직수.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박나래입니다. 다른 거는 다 브랜드 따지면서 인테리어도 브랜드를 따져보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저 박나래가 말하는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자, 콜미 185504 빨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골프 엘보는 팔꿈치 내측 상과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골프나 야구 투구 자세와 같이 팔꿈치가 안쪽으로 뒤틀리는 힘이 반복적으로 작용할 때
팔꿈치 내측의 손가락 굴곡 힘줄에 만성적인 손상을 야기하며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심한 경우 힘줄이 파열되거나 4, 5수지의 저림, 감각 저하를 일으키는 척골신경 마비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두 팔을 폈을 때 팔꿈치가 손보다 안쪽으로 굽은 외반형 팔꿈치를 가진 여성에서 잘 생깁니다. 치료는 통증을 야기하는 동작을 제한하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스트레칭 및 근력 강화 운동 치료 등을 시행합니다. 이현섭 정형외과 전문입니다. 자, 노래하는 기둘 여름 특집 네. 노드린 썸머 4일 동안 함께했던 16편의 작품 가운데 먼저 4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위. 자, 예. 이번께는요 네. 에어 서큘레이터 그리고 스위트룸 숙박권 그리고 식사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다양하게 풀 옵션으로 채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는요?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 월요일 베스트 공포 사연이 됐던 제목 스쿠터 귀신 스쿠터 귀신 윤경재 씨 축하드립니다. 윤경재 씨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베스트 1, 2, 3 가운데 베스트 3. 3에 뽑히신 이분께는요 대형 스마트 TV 드릴게요. 어허. 할머니 말띠 세 분이 지켜줄 것이다. 할머니와의 마지막 인연 네. 김동현 씨. 김동현 씨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축하드린다기보다는 너무 고마운 분들이세요. 감사하죠. 감사한 분들이세요. 네. 자, 그리고 베스트 2. 자, 이 베스트 2 이분께는요 의류 건조기 선물로 아하. 드릴게요. 아하. 만화방 표지판이 없었어요. 창녕의 그 만화방. 네, 에헤. 오랜만이네. 잘 있었나. 에헤. 오늘 베스트 공포 사연이죠. 김민수 에헤. 씨 축하드립니다. 아하. 자, 그리고 마지막 프리미엄 에어컨 가져가실 한 분은요? 자, 이분은요 지난 화요일 베스트 공포 사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렵게 지내는 손주 사고로 마지막 순간에 온 손자를 구하신 할아버지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사연 남겨주신 어허. 이분께 저희 베스트 선물 에어컨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아하, 축하드립니다. 저희 노란애기들 2020 뒤돌아보지마 저희 2020 뒤돌아보지마 시그널 음악이거든요. 네네. 마지막에 또 이렇게 발표하니까 축하 음악 같은 느낌도 드네요.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본선에 진출했던 이외 12분께는 에어 서큘레이터를 한 대씩 기본으로 장착해서 보내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더불어서 식사권과 다른 선물들도 선물들. 저희가 푸짐하게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특집을 너무 오싹하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셨던 사연을 보냈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네.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여름 특집 마지막 날이죠. 아하. 노드린 썸머 그 마지막 날은요. 항공만 판다. 상반기 결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함께했던 노란애기들 노드린 썸머 4일째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